야, 이런 날도 오긴 오네요. 트릭스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하셨을 텐데, 그렇다고 한국 GM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더더욱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미국 판매량이랑 국내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걱정될 정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마 GM 본사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트릭스 판매량 덕에 바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GM이 공개한 자료도 굉장히 재밌고 새롭게 공개한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GM의 새로운 전략은 뭐고 앞으로 이게 기대되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우선 숫자로 된 자료부터 볼까요? 지난번에 트릭스가 4일 만에 사전 계약 대수 10,000대를 돌파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자료가 또 공개됐는데 7일 만에 13,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현대기아차 동급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미 시장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선적된 물량만 16,000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일 블레이저를 넘어서 한국 GM이 새로운 수출 주력 차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대기 기간인데요. 마침 대기 기간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려던 찰나에 한국 GM이 새로운 전략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 덕에 판도가 많이 뒤집힐 거라고 하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일단 차주분들한테 축하해드려야 할 소식이죠. 지금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제일 계약이 많은 게 액티브랑 RS 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하이 트림은 LS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차가 한창 대기 기간으로 고생할 때를 생각하면 이것도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수시장하고 글로벌 수출 물량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아예 창원 공장 생산량을 대폭 늘릴 거라고 합니다. 특히 RS랑 액티브 트림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이 둘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늘릴 거라고 하고요. 아마 수요가 지금보다 더 몰리지 않는 이상 대기 기간이 확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걱정하던 모든 걸 한국 GM이 해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쉐보레가 비판받던 이유가 뭔가요? 신차를 출시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아예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신차를 출시해요. 그런데 생산 물량이나 수입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고객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연식 변경까지 해버려서 가격을 올리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 GM에서 벌어졌다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국내 배정 물량이 28,000대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지켜질지도 의문이었고, 트릭스 가격이 워낙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이건 분명 생산량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 인도가 너무 늦어져서 판매량은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이런 비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해버리니까 확실히 기존하고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약간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쉽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GM 경영 실적을 보여드렸죠. 내수 점유율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2,766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출 물량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이 24.6%나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3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여기서 르노코리아랑 살짝 다른 게, 르노코리아도 한국 GM하고 비슷하게 내수 판매량은 줄었지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GM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국 GM은 신차가 있고 르노코리아는 신차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르노코리아는 메간 전기차나 오스트라를 출시하게 되면 수입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되는 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거였고, 한국 GM은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 덕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까 르노코리아랑 다르게 신차 출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략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 마침 한국 GM이 지금 판매하는 차종이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잖아요. 둘 다 소형 SUV인데 소형차의 장점은 뭔가요? 대형차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진입 장벽이 낮고 타깃층이 넓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GM 본사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는데, 이 정도로 영업이익이 좋았다면 GM 본사도 한국 시장을 다르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수설이 나왔는데 이거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왜냐면 GM이 지금까지 다른 해외 시장에서 공장을 철수하거나 판매 법인을 철수시킨 일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라는 것도 팩트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적자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그것도 2,766억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8년 연속 적자라는 역사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지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재평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이번 트랙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점유율도 상승시켜보자는 지시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왜 이런 전략이 그러시냐면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실적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한국에 차를 파는 것보다 한국에서 차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키우려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트랙스가 출시된 건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실적을 보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필요성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어쨌든 내수 판매량도 많아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판매와 수출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판매량하고 점유율이 좋아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 GM을 향한 여론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기존에는 한국 들여고 큰 그림 그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현대기아차를 견제해달라고 하고 트랙스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한테는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 기존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던 신차 부재라는 걸 깼고요. 한국에 차를 팔 의지가 없다는 루머도 트랙스가 한방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다른 신차보다도 트랙스 판매에만 집중해도 브랜드 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신차를 많이 투입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특정 차종에서 현대기아차를 가격으로 견제하고 이건 한마디로 시장에서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좋은 가격 기준을 만들어준다는 소리잖아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판매량은 판매량대로 나오고 점유율도 올라가니까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중요한 건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만 신경 써줘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안 팔릴 만한 신차는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는 현대기아차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국산차 시장이 완전히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성비를 무기로 박리 다매를 노리는 브랜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판매량보다는 마진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가는 거.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전자는 쉐보레랑 KG 모빌리티가 차지하고 있고 후자는 현대기아차가 펼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원래 있던 자동차 시장도 비어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차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대가 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코나가 있는 소형 SUV 시장 가격대가 2천만원 초반에서 3천만원 초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3천만원 중반에서 정기차까지 포함하면 4천만원 중후반대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형 SUV 시장 자체는 남아있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초반대 시장이 비게 되는 겁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 SUV 가격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초반 정도였는데 이제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대가 평균적인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초반대 시장이 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SUV 시장은 트랙스가, 중형 SUV 시장은 토레스가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한국제임 입장에선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면 현대차그룹이 가격대 때문에 뜨게 된 시장만 공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생산 기지로서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현대차그룹이랑 게임도 안 됐는데 가격대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여기만 제대로 공략해도 차가 많이 팔리게 됐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 안 나와서 걱정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장 생산량 증산에도 집중할 수 있으니까 GM 본사 입장에서도 지사인 한국GM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특히 한국GM은 유리한 게 르노코리아랑 다르게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차종들이 죄다 국내 생산이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GM은 이제 가격으로 현대기아차랑 싸우는 게 아니라 KG 모빌리티랑 경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 둘이 경쟁하게 되면서 가격이랑 상품성을 신경 쓰게 되고 시장 점유율로는 현대기아차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이 탄생하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활용할 만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게 현대기아차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기아차도 좋지만 어쨌든 경제 시장이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견제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게 가격이 됐든 상품성이 됐든 견제해주는 쪽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점유율이 높은 기업도 상품성이나 가격을 한 번 신경 쓸 거 두 번, 세 번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제임이 생산 기지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자동차 산업 발전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면 전기차 배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잘 팔릴 만한 내연기관 신차도 배정되고 전기차도 추가되면 한국GM 생산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적어도 유지는 될 거란 말이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상 유지를 위한 채용도 이뤄질 거고 공장 주변 지역 상권도 발달하고 부품을 조달해주는 협력업체랑 물류업체도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정부 차원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출 덕에 영업이익이 2,760억 넘게 나온 건 팩트고 이건 결국 생산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한국GM 노조는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올해는 특히 수출에 대한 성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하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회사 입장에선 한국이라는 지역을 돈을 벌기에 가치 있는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국가적으로는 특정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거라서 이번 한국GM의 행보는 정말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